시골 빈집인데 가격이 괜찮습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대라 매우 저렴한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기회입니다. 대부분 시골집의 경우에는 흙집이 많아 보수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데요. 이 집의 경우에는 벽돌집으로 튼튼해 보입니다. 다만 옥상의 경우에는 방수 작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땅 110평, 건물 37평입니다. 본체 외에 별채 창고도 있고 공간 활용성이 좋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앞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 채소를 길러 자급자족하기에도 좋은 여건입니다. 게다가 입구가 크다 보니 집 앞마당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가 있어 차량 접근성도 또한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 싸고 다양한 물건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전경을 보면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저렇게 이제 그 장독대 그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경수 있고 그 옆에 작은 이제 채소나 이제 텃밭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텃밭이 있어요. 너무 크진 않고요. 그래서 마당이 좀 큰 편입니다. 여기가 땅이 거의 110평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도로에서도 이제 보시면 본권까지 이렇게 차량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커요. 그래서 이 세멘으로,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로 잘 포장이 돼 있어요. 본권의 이제 대지는. 그래서 차량이 한 번에 쑥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돌집입니다. 빨간색 벽돌집이고 승인영동은 1999년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 한 26년 차 건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관 상태도 그렇고 빈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가 좀 잘 됐고 생활 쓰레기나 일상 쓰레기들이 없이 좀 깔끔하게 치워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보실 텐데 옥상은 좀 보수가 필요해 보여요. 이제 조경수 보이고요. 그리고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제 담벼락이 없는 집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집의 경우에는 이제 담벼락이 성인 키만큼 본건에 이제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땅에 대한 경계면이 확실하게 구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 외에 별채 창고도 있는데요. 창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군데군데 균열이 가고 그 다음에 유리도 좀 깨진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수리를 하면 시골 생활하는데 창고 쓰는데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외기도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실외기가 두 개였죠. 그러니까 이제 최소 방은 두 개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파나 뭐 소소하게 상추나 이런 걸 키워서 채소를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붕은 이제 기와로 파란색 기붕을 하고 단층 시골집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총 35평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0평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창고로 되는 것 같아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LPG통으로 저렇게 달아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도시가스보다는 좀 비싸겠죠. 가스 비용이. 그리고 건물 본체 뒤에 있는 건물인데 여기 뒤에까지도 경계면으로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좀 그 가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의 공간이 있긴 해요.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라 일반 흙밭이 있는데 그 흙밭을 요거를 뭐 따로 텃밭을 이용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뒷부분도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옥상을 쭉 올라가 보면 계단은 이제 사실 제 생각으로는 페인트 칠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래됐고 그 오래된 이후로 한 번도 좀 수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옥상도 마찬가지로 큰 뭐 일상 쓰레기나 그런 건 없지만요. 저렇게 바닥이 갈라져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제 옥상을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본 건물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리를 하면은 이제 샤시 같은 게 제일 먼저 교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갈라진 모습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란색 기와인데요. 여기는 페인트가 이제 약간씩 갈라지거나 그리고 색이 바랜 모습,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집니다. 옥상도 꽤나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한 25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시골이 이제 다 그랬다시피 단층 주택들이랑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저가가 5천만 원인데 제 생각으로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3천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시골집 사서 좀 보수를 해놓고 사용을 하려는 그런 분들, 조용한 데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딱 적합하지 않나 싶어요. 주변에 봐더라도 꽤나 괜찮은 그 주도로에 접해 있고요. 괜찮은 가격대에 시골의 어떤 그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본건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이 굉장히 좀 크죠. 땅이 대략 한 110평 정도 되고요. 건물이 35평으로 본체하고 그다음 별채, 여기는 뭐 개사 다 키우는 데가 있고, 여기도 텃밭이 좀 있고요. 뒤에서도 이제 텃밭을 좀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은 여기까지 이제 담벼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본체가 막아주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나무들로 이렇게 돼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렇게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주택들이 있고 노는 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농경지, 시골집이 어느나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대략 한 2에서 3m 정도, 차 하나 들어오면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런 폭의 도로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아니 확대를 해서 보면요, 땅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 옥상이 보이죠. 옥상도 아까 이제 보는 것처럼 약간 보수가 필요해 보이고, 별채에 이렇게 이제 지붕도 스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적도를 좀 보면요, 지금 본건이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이게 이제 2, 3m 도로인데, 지금 보면은 현황 도로라고 돼 있어서, 여기 도로, 그러니까 본건 대지에서 도로가 약간 먹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현황 도로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층 주택이 요게 이제 한 25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창고, 요 창고 있죠, 여기 창고가 한 10평 정도 됩니다. 보일러실하고 그 다음에 함석 지분, 그 개사 다 키우는데 한 2평 정도, 여기가 그 개사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 대상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본건에 이제 땅이 이제 110평 정도 되고, 그래서 대지고요, 계획관리지역, 자연 칠학지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당 한 6만원 정도 되고, 감정이 이제 그 18만원 돼서 땅값만 한 2천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은 25평,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창고죠, 그 별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감정이 7,600인데, 요게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건물값이 좀 쳐졌어요. 보통 시골집 같은 경우 건물값 많이 안 쳐주는데 땅값만 하거든요. 그래서 땅값만 2천인데 현재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600만 원인데 지금 한번 유찰됐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3천만 원대까지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999년 승인 110평에다가 37 평이다. 건물은 시간은 좀 남았어요. 5월달이니까 충분하게 현장을 들러볼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추이를 보면 계속 우상향입니다. 이렇게 2022년에 한번 꺾였긴 했는데 다시 19,000원대까지도, 이건 제곱미터당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실거래, 여기는 이제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 보시면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이제 시골집 찾는 분들을 보시면, 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가면 우리가 이제 사실 집을 구하려면 아파트나 뭐 빌라나 그다음 원룸 같은 거 구하려면 부동산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시골 자체는 그 사실 거래가 잘 없기 때문에 중개사가 그 사무실 차려도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이장 있죠, 이장. 여기 이제 동네 어르신, 이장들이 이제 어떤 내 땅 이렇게 해서 팔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중개를 좀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장에서 이제 그 거래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시골집 가시는 분, 시골집을 이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데, 이제 뭐 인터넷 뒤지거나 이장한테도 얘기하거나 부동산에 얘기하면 시골 빈집이 그렇게 없대요. 나와 있는 매물이. 근데 막상 현장 가보면 여기도 빈집, 여기 본건도 보시면 빈집이 꽤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보진 못했지만 여기 인근에 보면은 요것 있죠. 그래서 이런 집도 그 빈집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집도, 그리고 이런 집도, 이런 집도, 그리고 여기는 뭐 노는 땅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자세히 못 봤지만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시골집 가서 이제 영상 촬영하고 이제 현장 조사를 가보면 본건이 여기 있으면 여기 주변이 전부 다 그 빈집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거나 이장 가거나 이장한테 물어보거나 인터넷 매물 뒤져보면 빈집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마 이제 방송에서,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나 이제 매스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빈집의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상속되고, 그리고 아니면 상속 안 되더라도 그냥 내비두는, 그러니까 일부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골집이 뭐 몇십억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많이 나가봐야 몇 천만 원인데, 이 자식 간의 그 어떤 다툼, 네가 더 갔냐 내가 더 갔냐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냥 골치 아프니까 그냥 매물로 안 해놓고 그냥 방치한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상 그 시골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공기 좋고 산세 좋고 물 좋고 이런 그 동네를 가서 시골집 구하려면 방이 없대요. 집이 없대요. 그죠? 근데 이제 실상 현장 가서 그 이제 마을 회관이나 인근 돌아보면 빈집이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상 빈집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왜 나왔냐면은 제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나 이 동네 자체가 매물이 없어서 그래서 봤고, 본건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인데 보시면 바로 옆에랑 여기가 24년 9월에 평당 69,000원에 여기가 거래가 됐고요. 여기는 22년 12월에 여기는 평당 한 10만원에가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10만원. 그리고 더 오래전인데 좀 더 비싸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7만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11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770만원이고 10만원이라고 한다면 1100만원이야, 땅값만. 근데 지금 보시면 공시지가가 요 6만원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좀 싸게 거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공시지가가 보시면 공시지가가 6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이제 18만원이 됐는데 얼추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골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맞는 사람이 없으면 좀 급하게 내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싸게 거래가 됐나 생각이 들고, 요거 같은 경우는 부동산 탐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근에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장 마을 이장님 통해서 충분하게 좀 조사를 해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가격이 제 생각인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좀 싸게 거래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없죠. 정상적인 건물이고, 여기 보시면 주택이고 적벽돌, 그러니까 이제 빨간 벽돌로 지었다. 25평 정도 돼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사용 승인일이 1999년 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지은 지 26년 차죠. 그래서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시골집이다. 그리고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최선 순위 일정이 2021년 7월 30일이에요. 여기 이제 그 근저당이고,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선순위면 인수, 후순위면 말소인데, 이모 씨가 이제 보면 주거 점유자로 되어 있죠. 뭐 없어요.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도 없는데 2020년 9월 1일 날 전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선순위예요. 그러니까는 이 임대차랑 보증금 차임이 있으면 요거는 선순위라 낙찰받고 이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시골집 같은 경우는 그냥 전입만 해놓고 그냥 쭉 빼지도 않고 그냥 내비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확정일자 배당 요구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입만 해놓는 게 아닌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을 만나봐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소유권이 이분한테 넘어갔을 때가 여기 보시면 2021년 4월 26일이에요. 그죠? 이 기간을 좀 보시면, 근데 이제 전입이 또 언제 돼 있냐면은 보시면 20년 그 전보다도 더 일르게 전입이 됐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전입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냥 전입만 해놓고 내비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려면 현장 가서 이분을 만나 보거나, 아니면 근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그 집담보 해갖고 대출을 해줬겠죠.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줬을 당시에 이분이 그 임차인으로 되어 있었나, 이걸 여부를 보면 돼요. 은행에다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가르쳐줬어요. 왜냐면 이거를 안 가르쳐주면은 만약에 1억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져요. 이게 물어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쪽에서는 채권 회수가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은행이 2억짜리 집인데 1억에 대출을 빌려줬고, 근데 만약에 최저가가 막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 1억 채권 회수를 은행에서 못 한단 말이죠. 은행이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죠? 이런 거 절대적으로 피해 안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대출 해줬을 당시에 선순위 임차이나 이렇게 보증금이나 차임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대출이 아예 안 되거나 상당히 그 매매가, 그러니까 시세보다 더 부동산 담보 가치를 매우 작게 해서 조금만 대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역을 잘 알고 있는 게 은행이에요. 옛날에 많이 알려줬는데 요새는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뭐 안 알려주고 있기도 하는데, 여튼 그래도 뭐 알아봐야겠죠. 왜냐면 이분이 이제 전입이 빠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요, 본건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 대부분 농경지입니다. 그쵸? 땅이랑 그 다음에 논밭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본건 잎에 전부 다 그 논밭이에요. 그죠? 뭐 전형적인 시골집이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2분에서 한 600m니까. 그리고 면내생활권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면내생활권인데 4분, 2km면 갑니다. 그래서 2km면 슬슬 걸어가도 되지만 차로 가면 금방 가니까요.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한 2km면 한 성인 걸음으로 그래도 한 15분은 더 걸리겠네요. 한 2, 30분. 그 사람이 평균 그 일반 사람이 그 4, 5km 걷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가 호남 고속도로예요. 금산사 IC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IC로는 이제 차로 본건이 여기 있으면은 4분 11km니까 1km니까 이 호남 고속도로 타고 외곽으로 빠지기에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으면 김제역 시내까지도 종합터미널 시청에서 14분 9km면 가니까요. 김제시청에서도 영내에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정북도청, 여기가 이제 전주인데 여기는 이제 본건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게 호남 고속도로잖아요. 이렇게 타서 가니까 24분 21km,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이제 본건이 여기 있으면 위로는 익산하고 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위로는 이제 군산이 있고, 서해안이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호남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경부선 기차역이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김제역이랑도 본건이 이렇게 있었고 가까이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부안, 아래쪽으로는 정읍,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전주랑 임실, 완주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시골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싼 가격에 3천만 원대니까 땅도 굉장히 크죠. 작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골집 싸게 원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전입이 빠른 그 전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전입만 해놓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은행하고 현장 가서 그 이장이나 아니면은 그 주인분들 좀 만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물건은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